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무서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6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8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세계 증시가 또 한 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역시 급등이 나왔으며 다우는 드디어 3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에 특별한 호재 뉴스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증시는 모두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상하이 종합지수가 하락하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반전이 나왔으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500선이 붕괴가 되었으며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동반으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7만원 언저리까지 올라갔으나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였으며 하이닉스는 10만원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10만원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여러분,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 반대로 기관 역시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질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1조 7천억 원을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계속 나올 경우에는 코스피 2600도 다시 한번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왜 급락이 나왔고 또 앞으로의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4시 9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1.5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가 드디어 또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며 다우가 이제 3만 포인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또 한 번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어제 뉴스였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소식과 전 연준 의원장이었죠. 제닛 옐런이 이번 바이든 재무장관에 발탁되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이미 화요일 날 선반영이 되었었죠. 그나마 새로운 소식이라고는 바로 우리 럼프 형이 바이든 정부에 드디어 인수인계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조지아주를 포함한 논란이 되는 몇 군데 지역에서 재검표를 했는데 재검표 결과가 오히려 바이든 후보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나오자 공화당의 럼프형을 지지하는 인사들과 또 럼프형의 가장 큰 조력자였던 사모펀드마저 대선 패배를 인정하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드디어 대통령 인수인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도 또 미친 듯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6.43%나 상승을 했고 어제도 그렇게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그냥 또 테슬라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하더군요. 어제 6.43% 종가까지 고가를 유지했으며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니콜라까지 움직이더군요. 니콜라는 지난번 사기 혐의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니콜라가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는 무려 29.04%까지 상승했고 종가는 17.31%로 마감됐는데 미국은 여러분 상한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콜라가 지난번에 이렇게 100% 가까이 상승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100%가 내릴 수도 있고 200%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니콜라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니콜라에 투자했던 회사 중에서 한화솔루션이 있는데 일단 지주사인 한화의 주가를 살펴보시면은 한화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0.56%였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0.94%입니다. 한화는 지난 고점을 찍은 뒤 18일 동안 하락하고 그 뒤 전고점을 뚫으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화 자체가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명목 하에 주가를 부양을 안 하는 경향이 상당히 심합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니콜라의 주가가 아무리 상승한다고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지난 빼빼로데이 전날이었죠. 11월 10일 날은 잠깐 한번 상승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로 마감된 뒤 단 한 번도 전고점을 뚫으러 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니콜라 이슈가 있을 때 하나솔루션 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를 3번이나 갔었는데 이번에도 니콜라 주가가 아무리 상승한다고 해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54%로 하락을 하였고 최근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하나솔루션 우선주는 상승한 적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어제 나스닥도 1.3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 52주 신고가는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 나스닥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언택트 관련주도 상승이 나왔는데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어제 1.3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페이스북은 무려 3.16% 상승, 아마존은 0.6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언택트 관련주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도 상승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매수 주체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매수를 하였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인만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의 하락을 이끄는데 한몫하였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식들이 모두 다 하락하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0.62%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0.62%밖에 안 빠졌네 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를 잘 보세요. 플러스 0.94%까지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0.62%로 마감이 됐으니까 장중의 변동성이 1% 이상 있었고 장중에는 마이너스 1.31%까지 빠졌었습니다. 매수 주체를 보시면 개인만 오늘 5천억 원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00억 매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6천억 원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은 장 초반에 코스피를 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 중 후반에 약간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분명히 12시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순매수가 2천억 원이 넘었고 기관은 약 4천억 원 한 채를 팔고 있었는데 후반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기관의 매도가 거세지면서 외국인 역시 이렇게 매도세를 보이며 개인만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말 심각했죠. 왜냐하면은 코스닥은 보시면은 플러스 0.76%까지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1.93%까지 빠졌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이 무려 2% 이상입니다. 특히 오늘은 지수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어도 여러분 코스닥 지수가 좋으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오늘은 장 시작부터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내리는 종목이 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고 나왔죠. 이거는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를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수의 왜곡을 불러왔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전부 나락으로 가면서 코스닥 하락 종목이 1000 종목이 넘어가고 상승 종목이 고작 200 종목밖에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TS를 세팅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종목수로 나열해서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이 많은지 안 많은지도 파악을 해보시고 시총 상위주를 관종에 넣어두시고 시가총액 상위주가 움직여서 지수만 상승하는 건지 아니면은 시장 전체가 고루고루 움직이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개시가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응합병동과 혹은 원격 의료 이런 주식들이 오늘 크게 상승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밀리면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9.48% 하락을 하였고 응합병동 관련주 1등주인 GH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8.0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됐는데 과연 한국의 확진자는 줄어들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국내에 발생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더 크게 상승하면서 오늘은 363명이었고 해외 유입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해외 유입자가 별로 없는 이유가 비행기도 없고 또 우리나라에 오면 14일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놀러오는 외국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있더라고 해도 비행기 표 값이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실질적인 방문객은 없으며 해외 유입자 대부분은 업무상 한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역시 확진자가 오늘 또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어제 미국의 항공주들이 완전히 날아갔거든요.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6.37% 상승을 하였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역시 9.2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공주들은 항상 이런 데까지는 꼬신 다음에 미국도 던지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번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우리나라처럼 다우와 나스닥도 오늘 크게 하락을 할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장중에 마이너스로 전환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단지 중화권의 상하이 종합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하자 우리나라 증시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얘네가 장을 개장한 뒤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냥 쭉 떡락이 나왔는데 코스닥이 떡락한 시간과 아주 일치합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11시 반입니다. 중화권과 우리나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중화권 지수가 떡락을 하자 코스닥 역시 급락을 하였는데 신기하게도 일본은 안 내리더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은 플러스 0.53% 상승 중이었고 상하이 종합지수만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스닥과 다우도 어제 이렇게 상승을 했고 테슬라의 주가도 이렇게 미친듯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전 세계 증시가 그냥 정상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테슬라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분명히 4분기 실적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안 좋게 나올 거라는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았죠. 하지만 주가는 연일 상승을 했으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69,500원까지 상승했다가 오늘은 마이너스 1.62% 빠지면서 66,600원 아주 라임이 좋죠. 66,600원으로 마감이 됐고 하이닉스는 엊그저께까지 만 해도 10만원을 터치했다가 바로 빠지면서 97,200원 마이너스 1.42%로 마감이 되었죠. 전 여러분 삼성전자가 이번에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 때 아무 뉴스가 없었을 때가 상당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은 2018년도 우리나라가 코스피 2600을 찍고 대하락작이 시작이 되었을 때가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가 무려 장중에 8% 상승을 하고 쭉 빠지면서 우리 지수가 1900까지 바로 나락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엊그저께 이렇게 4% 이상 상승을 했을 때 설마 또 역사가 반복되는 건가? 코스피 지수는 2600을 돌파했는데 과연 종가까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약간 두려웠지만 이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장중에 어마어마하게 매수하고 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약간은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이죠. 아니 오늘 같은 경우에 연기금과 그리고 투신의 합동 공동 작전으로 인해서 우리 지수가 그냥 쭉 밀리더군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별로 안 던졌지만 기관 매도를 보세요. 6천억 원. 아니 무슨 이틀 동안 던진 금액이 1조 3천억입니다. 1조 3천억. 특히 기관은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부 다 매도를 했죠. 오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찍었다가 내려왔는데 아니 금투하고 연기금이 이런 데를 다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보시면은 금융투자고 연기금이 던지고 아니 그냥 다 던져요. 다 던져. 오히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수를 해줬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를 찍을 것처럼 보이지만 못 찍겠네요. 이거는 험해수거든요. 오늘 셀트리온에 대한 뉴스가 어떤 게 있었길래 오늘 셀트리온 제약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이 급등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서정진 회장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국 내년 봄에는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함께라면. 자, 그런데 이 뉴스는 말이죠. 지금 나온 뉴스처럼 보이지만 11월 초에 나왔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셀트리온 코다리 식구 치료제 임상 2상 투약이 끝났다. 이 뉴스인데,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10일 날 임상 1상이 완료되었다. 그 다음 후속 기사입니다.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를 갔는데, 자, 오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11시 45분에 상한가를 잠깐 찍었다가 바로 풀리면서 이렇게 종가는 플러스 25.27%로 마감이 되었는데, 와, 보통 말이죠. 제약주가 움직이면 반도체주는 내립니다. 이 반도체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약주가 가장 많이 움직일 때는 코스닥 반도체주가 보통 하락을 해요. 자, 예전에 신풍제약이 20만 원대를 가고 난리를 치던 때가 바로 이 시기인데, 이 시기에 보세요. 반도체주는 하락하면서 횡보를 한두 달 하죠. 물론 7월 29일 날 잠깐 상승을 했지만 그 뒤에 계속 내리면서 반도체주가 움직일 때는 제약주가 조정을 주고 제약주가 갈 때는 반도체주가 보통 안 갑니다. 코스닥 반도체 기준으로는 말이죠. 그래서 어제와 달리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주는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와 시스템 반도체가 지수가 등락률이 2.5%였던 반면에 오늘은 전부 다 이렇게 하락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우리 증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는 상승으로 보였으나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하락을 하자 우리 지수가 그냥 코스닥 지수가 그냥 마이너스 2%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코스닥의 여러 가지 종목들이 호재 기사를 띄워놓고 바로 위에서 어마어마한 투매가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수 고점대 많이 나오는 시그널인데, 여러분들 오늘 지수가 아침부터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 하한가 종목 보셨나요? 이거 보면 눈치를 까셔야 돼요. 뭐야, 지수가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상한가 종목이 고작 한 종목이네. 그리고 스펙주가 움직이고 있네. 우선주하고 거기다 품절주 이런 애들과 오늘 장마감하고도 보세요. 스펙주, 서현, 정치테마주, 서현 탑메탈, 정치테마주, 우선주. 보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깨닫고 익절할 수 있는 종목은 꼭 익절을 해놓고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번 주 영상 내내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현금을 50%를 가지고 있고 유한타 계좌는 작은 돈으로만 매매를 하고 큰 돈은 NH투자증권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제가 한 종목을 매수해서 약 3주 동안 가지고 있었고 오늘 익절을 했습니다. 익절한 이유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너무 비이상적인 모습이 나와서 익절을 했어요. 오늘은 여러분 아침에 정말 꼬시고 던지는 종목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아침에 잠깐 꼬셔놓고 이렇게 던졌는데 위에서 잘못 물렸으면은 오늘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18%잖아요. 18%. 근데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비슷했어요. 특히 투신이 들어간 종목들. 투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오늘 매도 주체 중에서 연기금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투신을 피하는 방법과 투신이 던질 만한 종목들 어제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죠. 실제로 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도망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제 저는 시간의 종가에서 투신이 매수한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투신이 매수했고 다음날 아침에 약간 올린 다음에 다 던질 것이다. 여러분도 대피하십시오.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은 정말 암담합니다.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 4.68%, 투신은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다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무려 6.5% 정도 종가까지 모트렉스를 상승시켰는데 오늘은 전부 다 매도하고 나갔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투신이 매수를 했는데 매수 수량이 얼마 안 되니까 얘네가 주가를 못 올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적은 수량으로도 말이죠. 자전거래를 때립니다. 자전거래를 때릴 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어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잠깐 위로 한두 틱만 꼬셔도 얘네는 수익이 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모트렉스 마찬가지죠. 자,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1% 가까이 내렸지만 오늘 모트렉스의 시작 단가는 7320이었습니다. 얘네들은 종가까지 매수를 했으면 아침에 1% 내외로
살짝 갭을 띄우게 만들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아침에 험매수로 여기를 걸어둡니다. 그리고 장이 딱 시작할 때 여기 있던 물량을 취소를 해버려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엔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여기와 여기 이런 짧은 구간에 전부 다 본인이 샀던 물량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갭을 띄울 때 얘네는 충분히 10억, 20억, 100억 원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제 산 물량은 1억밖에 안 되지만 아침에 시작할 때 허매수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꼬임에 넘어가서 이 종목 오늘 가겠구나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종가를 보시면 마이너스 4.68%, 장중에 한 번도 다시 플러스로 상승하지 못했고 오늘 시초가에 사신 분들은 최소 마이너스 5% 이상 손실을 보셨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라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약간 상승이 나왔어도 내일 다시 어제 고가를 돌파하긴 상당히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걸 알려드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렇게 허매수라고 하죠. 10억, 20억을 가지고 실제로 장 초반에 체결을 할 것처럼 만들어 놓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처럼 장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저걸 취소하잖아요. 그러면은 증권사에서 바로 전화 옵니다. 허매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주가 조작 혐의라고. 아니, 본인들은 주가 조작 혐의에 들어가는 저런 행동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는 못하게 한다는 게 참 웃기지 않나요? 그리고 모트렉스 다음 종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역시 오늘 마이너스 3.6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종목도 종가에 투신이 들어온 종목인데 투신이 들어온 이 두 종목 무조건 피하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도 보시면은 아침에 약간 1% 내외로 상승이 나왔어요. 장 초반할 때 플러스 0.92%, 찍자마자 한 번도 빠짐없이 바로 내렸어요. 그래서 전날 이렇게 투신이 작업해 놓은 종목은 다음날 여러분이 시초가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투신이 24,000주를 던지면은 거기서 끝났겠지가 아니라 얘네가 얼마나 약삭 빠르냐면은 아침에 던져놓고 밑에서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사.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잠깐 올려 1% 정도. 그리고 이쪽에서 또 다시 빼. 그리고 또 뺀 다음에 또 이 밑에 빠지면은 또 다시 사. 그리고 다시 올려 하면서 계단식으로 빼는데 결국 판 매도량은 이거밖에 안 잡히죠. 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자전거래를 계속하니까. 매도 물량은 고장 이것밖에 안 잡히지만 장중에 호가창을 보세요. 얘네가 2만 주 정도 던져도 받아줄 물량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얘네가 호가창을 2만 주 정도 뚫으면은 1% 정도 움직이는데 얘네는 한 호가만 먹어도 수익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만 따라붙으면 바로 팔고 튀어요.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더 있었죠. 자율주행차 1등주 남성.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빠질 경우에는 공략이 가능하다. 장중에 무조건 플러스로 한번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음봉으로 빠졌을 때는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자식 얼마나 무섭나요? 지난 신고가까지 바로 터치하고 촥 빠지면서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12% 이상 손실을 봤을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남성을 공략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시초가가 밀리면서 시작을 했죠. 자, 보시면은 남성을 언제 매수했습니까? 4,714원. 자, 그 얘기는 얘가 음봉으로 빠졌을 때 잡았다란 얘기죠. 시초가에서 빠지고 모트렉스하고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언스가 나락을 가는데 남성만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오늘 찌라시가 떴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자, 6시간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남성 아마존 세계 최초 자율주행 택시 출시의 강세. 자, 여러분들은 아까 서정진 회장의 인터뷰라던가 지난주에 말했던 랩지노믹스의 뉴스라던가 이 뉴스의 공통점이 뭐다? 예전에 있던 뉴스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다. 자, 진단키트 관련주는 오늘도 크게 하락을 했고 랩지노믹스는 오늘도 내렸는데 지난 주말에 나왔던 메릴랜드주 랩지노믹스 진단키트 불량이다. 이 뉴스는 2020년도 9월 20일에 나왔던 뉴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복사해서 붙여넣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음날 크게 하락을 했고 지금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죠.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 호재 뉴스든 악재 뉴스든 예전에 있던 뉴스를 그대로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내도 뉴스로 주가가 움직인다. 자, 남성의 이 아마존 뉴스 이미 2020년도 1월 달에 공개된 뉴스고
내용도 특이한 게 없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 주가가 오른 다음에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온 시간이 9시 32분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먼저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은 5,550원을 찍었죠. 일단은 주가를 기사 나오기 전에 세력, 동호회 단타 애들이 빵 하고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추가 후속 기사를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데까지 들어온 건데 5,160원 지난 고점이죠. 여러분들이 차트 매매라던가 돌파 매매라던가 이런 유료 강의를 들으면 이런 데서 물리게 되는 거예요. 지난 고점을 돌파하려는 순간에 들어가라. 거기다 뉴스가 들어오면 더 좋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물리게 되는 그런 공식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남성을 2분할로 나눠서 매수를 했습니다. 약 6천만 원 정도. 그리고 매도는 처음에 4,825원에 매도를 했고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위에서 다시 샀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4,825원에 팔았는데 다시 한번 5,800만 원 정도를 4,845원에 매수를 했고 4,905원에 다시 매도를 하면서 약 수익금은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장중에 제가 왜 이상한 점을 느꼈냐면은 첫 번째, 저는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52주 신고가가 5,160원인데 자, 9시 15분 이 순간을 잘 보세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5만 주, 이거 어디 갔을까요? 여기에 분명히 5만 주가 걸려 있으면 5만 주가 체결이 돼서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를 해놓고 갑자기 누군가 취소를 해주자 문지기가 문을 열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매수 수량 다 더해봤자 5만 주가 안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이 자식들 이거 더 끌어올리겠구나, 작업한 거구나 파악하고 그냥 제가 시장가로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설마 옛날 찌라시까지 띄우면서 지난 전고점까지 끌어올릴진 몰랐는데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일단은 4,850원을 저렇게 돌파를 시켜놓고 딱 4,900원을 살짝 돌파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쫙 뺄 것 같아서 저는 4,905원에다가 매도를 걸어놓은 거죠. 보세요. 4,905원이죠. 자, 보세요. 얘는 4,900원을 보통 못 뚫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여기 4,900원 뚫다 실패했고 여기서도 실패했는데 4,850원에서 문을 열어줬다는 얘기는 4,900원까지는 갈 거기 때문에 거기까진 가겠구나. 단 5,000원은 돌파 못하겠지. 이 생각을 했지만 자, 여기서 5,000원을 돌파해버리죠. 자, 여기까지 갔을 때도 내가 매수해서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지만 저는 뉴스를 자세히 한번 살펴봤어요. 분명히 제가 예전에 알던 그 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꼬시기구나. 여기선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매매를 중단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차를 수십 번 매수를 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에 대한 특징을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알려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보자마자 이 뉴스는 똑같은 뉴스구나, 이건 꼬시기구나 바로 판단이 됐죠. 아니, 세상에 뉴스가 뜨기 전에 먼저 주가가 뜨고 뉴스가 뜨자마자 사람들이 들어오고 너무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맞아들이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런 식으로 찌라시를 빵 띄우는데 찌라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였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 시젠이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부터서 반대 매매가 나가서 주가가 시작부터서 마이너스로 출발했죠. 자, 보시면 이게 반대 매매 물량이 좀 나간 거거든요. 얘는 18만원짜리라서 3만주만 해도 반대 매매가 이 정도니까 금액이 좀 되죠. 반대 매매가 나가자마자 반대 매매 물량을 받아먹고 세력들이 아주 잠깐 올립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봐봐, 이렇게 세력들이 잠깐 반짝 올리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반대 매매 물량 다 털어먹고 이제 올리는구나 착각하게 되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4%로 되는 것처럼 잠깐 저런 꼬시기에 당해버리면 여러분들 크게 손실 볼 수 있어요. 물론 오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종가는 마이너스 4.26%로 마감되었지만 수급은 외국인이 20만 주 이상 매수로 잡혀있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전혀 갭이 안 떴죠. 얘는 동시호가라던가 막판에 빠질 때 샀기 때문에 이 수급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외국인이 샀고 여기서도 외국인이 샀는데 20만원대를 전혀 지지를 안 해줬잖아요.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 대여라던가 대차 혹은 공매도로 충분히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몰려있으니까 주가를 올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빅히트 보세요. 빅히트 같은 경우엔 지금 연기금이 상장한 다음부터서 계속 매수하는데 주가 오르나요? 안 오릅니다. 오히려 주가가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아까 남성을 익절하고 약 1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6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기로 3주 동안 가지고 있던 한 종목을 익절해서 약 60만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수익이 참 초라하죠. 335만원. 물론 유한타증권에 짤짤이 매매한 금액까지 합치면 약 400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지금 저는 미치겠습니다. 와, 이번 달 뭐 한 건가?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 미국의 대선 때 때려 맞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또 11월 15일은 한국의 3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이라서 제가 한 가지 아주 쓸데없는 짓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은 사람들이 재무제표도 안 보고 그냥 주식을 달랑 매수해서 물리면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거나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찾아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때는 실적 좋은 주식을 끌고 가서 큰 수익을 내는 걸 보여주려고 하다가 처음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익이 났어도 제가 투자금이 1억이니까 1억에 1% 2% 수익이 나도 퍼센트테이지로 따지면 별로 안 되니까 시청자분들에게 약간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약 10% 정도 수익이 나면 그때 익절을 하자, 이런 미련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했죠. 저는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을 약 3주 동안 들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부터서 요 모양 요 꼴이었죠. 제가 셀트리온 급등했을 때 정말 머리를 붙잡고 죽고 싶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 너무한 게 3주 동안 말이죠. 코스닥 반도체주는 상승률이 고작 5%밖에 안 돼요. 5%. 3주 동안 힘들게 기다려가지고 5%가 올랐는데 오늘 하루 만에 마이너스 6%, 7%까지 내려버리더군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어제 수익을 챙겼으면은 500만원이라는 수익을 챙겼을 텐데, 아니 괜히 쓰잘데기 없이 유튜브에다가 여러분 실적 좋은 주식 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딴 식으로 자랑하려다가 수익을 다 까먹어버려가지고 오늘 정말 멘탈이 나갔거든요. 아니 여기 300만원이 아니라 원래 실현 손익이 800만원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또 큰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이런 거 보여주다가 수익 다 까먹어버리니까 지금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윤석열 씨 관련주인 서현과 서현 탑메탈 그리고 러셀이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서현 탑메탈과 서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 관련주예요. 어제 윤석열 씨 관련 뉴스가 있었죠. 아니 지금 추미애 씨하고 그리고 윤석열 씨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주가에 왜 호재죠? 제가 경영진끼리 싸우는 거는 호재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지금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이랑 싸우는 건데 왜 주가에 호재일까요? 그래서 지수가 안 좋자 오늘 서현 탑메탈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어도 마지막까지 상한가가 계속 풀려가지고 정말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엔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서현 탑메탈이 상한가를 가자 서현 같은 경우에도 서현 탑메탈을 따라가더군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서현 탑메탈이 상한가를 가자 서현은 13,000원 23%까지 올라가면서 위로 VI가 걸렸어요. 그런데 장마감 10분을 남겨놓고 서현 탑메탈이 상한가가 풀립니다. 방금까지 상방 VI를 찍었던 서현이 이번에는 하방 VI를 찍어버리더군요. 지금은 지수도 고점이고 옛날과 트렌드가 다릅니다. 1등이 상한가를 가면 2등, 3등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1등이 상한가를 가고 2등, 3등은 재료 소멸로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서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9%, 거기다가 시간의 단일가마저 하락하고 말았죠. 서현 탑메탈이 상한가를 갔는데 왜 서현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빠졌을까요? 딱히 큰 이유는 없습니다. 러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랐거든요. 자, 러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이닉스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이고 하이닉스가 오르면 얘가 따라 오르거든요. 오늘 장 초반에 하이닉스가 오르길래 저는 당연히 러셀이 반도체주인 줄 알고 매수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당연히 하이닉스 주가가
빠지자 당연히 러셀도 빠지겠지 하고 3,240원의 주식을 전량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러셀의 대표이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학교 동문이라서 이게 윤석열 씨 관련주더군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 아주 오늘 고점에서 잘 팔았습니다. 3,260원까지 올라갔는데 3,240원에 팔았죠. 왜 여기서 팔았어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난 고점이 바로 여긴데 여기까지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팔았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주가가 내려서. 이게 여러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면 움직이는 게 스펙주, 그리고 품절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데 서영과 서현 탑메탈 이런 애들은 내일 지수가 안 올라야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오늘도 윤석열 씨 관련 뉴스가 뜬다면 내일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뉴스를 꼭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오르면 나오는 뉴스는 예전에 나온 뉴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뉴스가 아닌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오를 때 나오는 뉴스 대부분은 이런 식이며 이런 찌라시가 나온다면 주가가 상승한 뒤 바로 급락하는 경우가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남성처럼. 자, 두 번째, 이번 주 목요일은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이번 주 11월 26일은 추수감사절로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에 너무 크게 베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날 미국 증시가 안 열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보통 미국 증시가 휴장이면은 종가 베팅할 때 상당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지수 자체가 상당히 고점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휴장이면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혜정님, 토니스타크님, 홍범식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홍범식님은 무려 10,000원이나 후원을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